안녕하세요. 저희 21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21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기존의 마이스 웨비나를 진행하면서는 저희 마이스 산업 중심의 어떤 참가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21차부터는 조금 우리 산업과는 결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결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우리 산업 안에는 같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산업들과 그런 타 산업에서의 마이스 산업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광고 관점, 디지털 광고 내지는 광고 관점에서의 마이스 산업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가하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신 분은 박선미 대표님이세요. 그 롯데 안녕하세요. 계열, 롯데 계열사인 대형기획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올해부터 이제 M허브의 대표로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자회사예요. 아, 대형기획의 자회사로. 예. 자회사에. 네, 그런 박선미 대표님 모셨고요. 지금 사무실에 계셔갖고 마스크를 예. 조금 끼고성을 진행을 감사.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은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이혜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 그룹의 이혜정 대표님. 이혜정 대표님 대표 반갑습니다. 행사가 뭐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저는 뭐 엑스코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상경을 해서 이제 전시 주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한민국 맥주산업 박람회라는 전시회를 2년 개최를 했고요. 내년에 조금 더 새로운 전시회들을 한 두 가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시 에이전트 사업도 조금 하고 있어서 이런 요즘 이제 해외 전시들이 상당히 디지털화가 좀 앞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전시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 뭐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같이 참여하시는 분은 이오컨백스의 한진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한 본부장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본부장님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한진호입니다. 예, 저는 그 한림대학교 대학원 그 17기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그 이오컨백스라는 국제회의 기획 업체에서 그 본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이게 이제 20주 차가 넘어가면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업계 외에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그 박선미 대표님까지 오셔서 그 뭔가 이렇게 좀 더 큰 그릇의 얘기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회의 같은데 이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회의로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은 계속 마이크 켜고 계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좀 포맷을 바꿔서 저희가 박선미 대표님을 모셨으니까 광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먼저 들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님, 저희가 네네.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 뭐 저희 컨벤션 산업, 마이스 산업의 역사, 이게 몇십 년 됐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존의 저희 산업은 주로 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이 직접 만나는 행사가 주였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자의적으로 안 만나겠다도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온라인화되는 이제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4대 매체라는 뭐 TV라든지 라디오 이런 형태의 광고를 쭉 해오다가 인터넷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형태의 광고로 대부분 산업의 모델이 바뀐 것 같고, 현재는 제가 보기에도 TV 보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다 SNS의 광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 속에 광고기획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겪는 이런 혼란을 저희보다 앞서서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의 어떤 광고 산업들은 그런 갑자기 사업의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견디셨다? 아니면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예, 좀 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아,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그 저희 같이 이제 큰 대행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저희의 그
가장 수익 모델, 큰 수익 모델이 그래도 전통 미디어에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뭐 DT라고 해서 요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사실은 DT의 개념을 조금 저희가 좀 저희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이거를 기존 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 것과 지금 현재의 디지털을 어떻게 통합을 할까? 가 지금 가장 힘든 그 작업이고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저희의 이제 광고의 타겟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쨌든 오프라인이나 옛날 전통 미디어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디지털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를 다 지금 가고 있어서 더 힘든 거예요. 양쪽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모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시너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통합 모델이 항상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채널들을 많이 확보하고 알아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하루 자고 나면 또 다른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어떤 타겟이 거기 가서 놀고 있고 이쪽은 안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한 번에 옛날에 보였다 그러면 이제는 쪼개서 모든 걸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특히나 이제 디지털이나 이쪽은 사람들이 약간 저예산으로 뭘 해주세요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TV나 이런 영화 극장에 트는 광고나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사실은 딱 볼 수 있고 이런데 디지털은 사실은 조그만 미디어에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싸게. 그 대신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니까 광고 대행사는 너무 힘든 거예요. 품도 팔아야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 해야 되니까 같은 시간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한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 클라이언트한테 가져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극복을 못한 게 있고요.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한 분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길을수록 테크 중심의 것도 나오고 요새는 빅데이터와 분석 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인화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도 굉장히 인력들도 많이 수급을 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정교화되고 또 다른 어떤 규제가 생기면 그거를 또 뚫을 수 있는 다른 것들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요즘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 아니 그러시면 그 저희랑 네네. 사실 제가 들으면서 우리랑 너무 비슷하다. 여기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전시나 이제 그러니까 행사 국제회의 같은 주최자들 같은 경우엔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공짜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가 지금 같이 가는 거죠. 여기 현장에는 뭐 적어도 50명이라도 모아놓고 현장에는 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데 이 갑은 아니 온라인으로 하고 내가 밥도 안 먹고 더 돈이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럼 이제 디지털 광고, 그러니까 광고 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과정 속에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 광고의 돈은 사실 미디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원래 4대 광고, 과거에. 그래서 이거를 누가 플랫폼을 먼저 했느냐에 따라서 돈의 수익 구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그 구글이나 네이버나 여기는 그냥 가만히 열어놔도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돈을 내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없으니까 저희는 거기서 아이디어의 피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현명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때도 한번 교수님 뵙고 말씀드렸을 때 이 플랫폼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선점을 깃발을 누가 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2000년 훨씬 되년 그러니까 90년 전 90년대 90년대 야후가 나오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제가 이제 대리 때였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는데 대리 때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먼저 여기 컨텐츠를 채우고 이게 확실한 플랫폼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점점 됐고 2012년, 9년부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또 쪼개졌고요. 그러니까 온라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바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진행 연구로 굉장히 또 과속화가 되고 있고 지금은 AI 기술이 나와서 저희 웬만한 건 다 AI 기술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능력이 그 머신 같은 것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테크 쪽 기반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힘든 거는 계속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누가 먼저 플랫폼을 선점을 해서 만드느냐, 탄탄한 거, 신뢰감이 있는 거, 사람들이 많이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을 먼저 만드는 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를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 강자들은 그렇게 컸더라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제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뭐 디지털 우리가 유튜브에다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뭐 그런 디지털 광고용 어떤 광고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 제작비를 따로 받고 그다음에 4대 매체용 광고에 대해서 제작비를 따로 받고 그러니까 요새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미디어 수수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아예 제작비 아이디어하고 그다음에 수수료 나오는 제작비는 뭐 사실 제작비도 아이디어비가 있지만 사실 뭐 아시겠지만 클라이언트들이 제작비는 이렇게 퉁 쳐버리세요. 카피라이팅비 안 주시고 어차피 미디어에서 다 가져간 구조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의 어떤 비를 받죠. 근데 그러면 유튜버나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그쪽에 거기서 웬만한 수익이 나올 수 있나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제작비하고 어차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요새는 그냥 아예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돈을 버는 구조라기보다는 그 플랫폼만 도와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쪽에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모델이나 본인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제 이제 수익 모델은 그렇게 됐고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디지털화가 됐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대처할 만한 인력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인력을 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인력들이 디지털 광고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빨리 전환한 사람들은 가능했고요. 지금 이미 광고 대행사에서 굉장히 빨리 전환한 사람들이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서 지금 좀 잘하는 디지털 회사는 저희 전통 광고 회사에서 잘했던 사람이 넘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현재도 거기서 큰 친구들은 큰 베이스가 웹 컨텐츠를 만들던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던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간 그 옛날 1세대들이 그렇게 해서 디지털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기술 쪽이나 약간 그런 테크 쪽의 어떤 그 분석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대행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대행사 사람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이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장 더 효과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디지털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의 회사에서 이 둘을 다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저희 다 갖고 있죠, 다. 그다음에 그냥 각자의 원래 기존 모델을 갖고 있고 이쪽은 그냥 그렇게 홈페이지 개발자들이 쭉 커와서 완 이런 케이스도 있는. 이렇게 한 뭐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의 회사가 현재 공존하는 건가요? 굉장히 많고요. 지금 홈페이지만 그냥 만드는 회사들은 없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그냥 하는 데다가 요새는 굉장히 테크 기반의 1:1 마케팅을 하시잖아요. 여기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개인화 마케팅 그리고 또 검색 광고를 주로 또 하시는데 미디어를 갖다 또 랩 구성하는 미디어 회사 인터랙티브 또 그 어떤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있는 곳 또 AR이나 뭐 증강현실 같은 어떤 AR 같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곳 굉장히 쪼개져 있습니다. 그 분야가.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저희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큰 개념의 플래너들을 갖다 중심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에는 외주를 주는 시스템으로 거기 기술이 필요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외주를 주는 거지 안에 다 들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략가와 플래너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은 안에 있고요. 양쪽 다 있고 밖에 이렇게 세 분화된 쪽은 외주를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저희가 또 이제 뭐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 저희가 말하는 이제 국제회의나 전시회 기획사들의 이런 IT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제 이게 막 지금 갑자기 전환이 돼서 그런지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가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은 거예요. 나는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내가 설명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둘 다 A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말하는 나는 아라고 얘기하고 쟤는 에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A인지를 서로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광고에도 초창기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있으세요? 지금은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는 다 같은 개념을 갖고 플래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컨셉이다, 캠페인의 어떤 기능이다, 이걸 어떤 목표로 이 캠페인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지만 저희가 만약 기술 부분 AR을 갖다가 많이 활용해서 이걸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 용어들이 달라요. 언어가 확실히 다릅니다. 네네네네. 근데 네. 처음에 확실히 저희가 지금도 가끔은 느끼는데 그 디지털 쪽에서 온 친구들하고 일을 할 때는 그 조율하는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다르고 이 친구들은 쪼개서 보는 능력들이 강하지만 저희 광고 대행사 기존 전통 모델 사람들은 좀 통찰 있게 크게를 두루 보는 거. 그러니까 브랜딩에 좀 강한 거고요. 이 친구들은 한마디로 요즘 얘기하는 판매가 될 수 있는 퍼포먼스 마케팅. 그러니까 개인화,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검색을 날렸더니 이 사람이 클릭을 했고 장바구니에 뭘 넣었어. 이렇게 데려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같이 아무래도 플래너들이기 때문에 통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에서 통합해서 가긴 하지만 서로 양쪽에서 약간의 서로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존재해요. 예.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이렇게 바뀐 지가 한 10년 됐죠. 넘었죠. 10년은 넘었죠. 그런데도 넘었죠. 여전히 예. 약간 그런 예, 왜냐하면 계속 기술이 나오니까요. 올해는 또 라이브 커머스가 또 뜨거든요. 그럼 그건 저희가 또 언어를 몰라요. 라이브 커머스는 비디오 컨텐츠를 만들던 것하고 저게 또 스트리밍 기술도 있어야 되고 거기 또 진행하는 게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공부를 해서 또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죠. 예. 계속 바뀝니다, 디지털 기술은. 예. 그러게요. 배움의 끝이 진짜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혹시 이제 저희가 뭐 박 대표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저희는 온라인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전시나 컨벤션 쪽은.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마이스 업계에서는 근데 광고는 이런 뭐 과정이 있었는데 뭐 혹시 주실 수 있는 뭔가 조언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존 거의 장점 새로운 거의 장점을 두 개를 합쳐서 시너지를 이루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따로 또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이거가 전시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또 알게 됐어요. 오프라인에서 원하는 게 뭐지? 그리고 디지털에서 원하는 게 뭐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컨대 예전에 우리가 쇼핑으로 비교하자면 쇼핑을 할 때 처음에 대형 마트가 나왔어요. 나왔을 때는 그때 너무 이 마트에 가고 누가 데이트도 하고 이거 끌고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요새 같을 때는 만약에 마트에 갔는데 마트나 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을 사는데 그 매력적일까요? 물을 사는 거는 내가 단순하게 단순한 가치 노동이죠, 노동. 굳이 내가 가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디지털에서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플러스 알파 가치로운 거를 갖다가 만약에 체험하고 싶다거나 경험하고 특별히 디지털에서는 조금 못할 것들은 내가 직접 가서 쇼핑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전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디지털이 훨씬 더 쉬울 수 있고 지금도 웨비나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웨비나 저도 많이 다녔는데 오프라인에 가는 게 더 귀찮아졌어요, 이제는. 왜냐면 정보를 그냥 단순하게 얻고 이런 것들은 이게 더 편해요. 내가 집에서 그냥 보는 거고. 근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뭔가 직접 봐야 되는 게 있다. 미술관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원화를 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유리하고 어떨 때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의 소중함은 사실 기존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특별하게 어떤 가치로움을 내가 체험을 해서 거기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경험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뭐 이 대표님이나 한 본부장님, 박 대표님한테 뭐 질문이나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네, 네. 저희도 사실 이런 이제 전시 주최자들이 이런 전시 플랫폼,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또 만들고 있는 몇몇 업체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주된 것들이 SI 업체로 넘어가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외주를 줘서 1억이든 2억이든 외주를 줘서 기획을 해서 SI 업체를 데리고 만들었는데
이게 외주업체가 그럼 다시 조금의 뭐 툴을 바꾸어서 다른 업체에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시 주체라든지 이러한 마이스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온라인 전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많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플랫폼 부분에 말씀하시는 대해서 건가요? 네네 네네. 그 플랫폼 SI 네. 업체라는 게 플랫폼을 플랫폼. 만들었을 때. 네. 그래서 네네네네. 저는 이제 이거의 신뢰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새롭게 계속 그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정된 플랫폼을 갖는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있고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선호하고 성공한 것들은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허접하게 해야 만들 수 있죠. 근데 가장 지금 멋있는 어떤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면 일단 깃발을 먼저 꼽는 게 임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세미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요새 보면은 세미나가 약간 디지털하고 연결이 묘하게 돼서 그 영상 콘텐츠하고 또 합쳐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 네. 그게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시간도 굉장히 없고 그 앞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냥 만들어진 영상을 내 자리에서 보는 게 훨씬 더 생생한 거예요. 약간의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구현할지 그런 거.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요새 유행하는 비디오 커머스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 나와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클릭을 하고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약간 전시나 어떤 이벤트나 거기 네.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최근에 어떤 컨텐츠가 성공한 것들의 장점들을 조금 한번 전시 쪽에서 이용해 보시면 좀 재미있고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약간 이제 서로 협력하는 두 회사가 신뢰감을 갖고 있어야지 사업이 사실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답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한번 부장님도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궁금한 것도 있고 그냥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너무 이제 공감도 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광고 업계도 지금 그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이랑 많이 다르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먼저 잘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서 그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궁극적인 오늘 세미나에 나온 어떤 이유이기도 하지만 답변을 아마 바로 해주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정말 사실 궁금한 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회의를 좀 더 정확하게는 정부에서 주최하는 사실은 조금은 일반인들에겐 재미없는 B2B성의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요것들이 대부분 뭐 하이브리드 형태든 뭐 온라인 형태든 해서 결국엔 지금 스트리밍이 돼서 대부분 유튜브 플랫폼으로 해서 그 참가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분명히 집에서 컴퓨터만 키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편한 환경이 되었지만 실제 동시 접속자 수는 정말 저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오프라인 행사에 예를 들어서 한 300명 정도가 오는 행사였다. 근데 그것을 동일하게 지금 온라인으로 저희가 했을 경우에 분명히 집에서 클릭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인데 근데 그게 실제로 해보면은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뭐 3분의 1 토막도 안 나는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라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으로 오면은 얻을 수 있는 어떤 네트워킹이라든지 또 다른 감정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컨텐츠에 대한 정확한 컨텐츠를 정확히 저희가 만들고 또 그것을 얼마나 잘 포장하고 광고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졌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주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B2C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수비적이었거든요. 아직도 주최 기관은 굉장히 그 올드 미디어에 정말 뉴스 한 꼭지 나가는 거 막 이런 거에도 혈안이 돼 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뭐 대표님 인터뷰도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에 뭐 저희가 광고를 한 5천 개 이상을 계속 노출이 우리한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얼마나 그 그러니까 그 광고를 그 어트랙션 할 수 기억에 있는 남냐. 것처럼 실제 지금 유튜브에도 저희 같은 국제회의 이런 웨비나 행사들이 수십 건 거의 100건 가까이 매 시간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 접속자 수들이 대부분 막 10명대, 20명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광고나 이런 홍보 또 디지털을 접목된 어떤 그런
기술들로 또 노하우들로 이걸 타개할 수 있을지 답을 바로 주시긴 어려우시겠지만 아니, 답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디지털 쪽에서의 B2C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화 마케팅, 1대1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TV 광고가 좋았던 거는 대다수의 대중들한테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볼 수 있고 애들도 볼 수 있고 할머니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디지털이 좋은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디 구글이나 저희 페이스북이나 여기도 타겟팅 광고 특별히 이거 필요한 사람들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쏘는 게 디지털 1대1 마케팅이에요. 그게 디지털 광고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저 DMC라는 어떤 얼마 전에 했던 컨퍼런스는 그 30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는데도 사람들이 솔드아웃을 해버렸어요. 그 저게 온라인. 맞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저는 그게 컨텐츠에 누가 나오느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1대1 마케팅으로 그냥 저희 회사 연락 주세요. 오히려 해드리면 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이 그런 거예요. 예.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아마 한본부장님 때 회사에서 정부 행사를 하는데 그 정부 행사에 타겟 그룹이 누군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보, 그 걔네들한테 도달할 수 있게끔 디지털 광고를 하면 얼마든지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 비슷한 타겟한테 더 많은 정보가 가는 거고요. 대중들,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무 대중매체처럼 쓸데없는 타겟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거기에 죄송합니다. 전통 매체인 TV나 그 OH나 어떤 전통 매체를 섞으면 그 효과가 더 파급적이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예, 이상해요, 그건. 그냥, 그러니까, 디지털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통합해서 기존 광고랑 같이 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상해요. TV 광고가 아직까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의 파급력은 지금도 그걸 더 했을 때와 디지털만 했을 때의 차이가 엄청나요.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진짜 왜냐하면 타겟들만 보는 거냐 아니면 대국민 그러니까 대중들이 보는 거냐에 따라서 그 미디어의 파워가 다르거든요. 근데 같이 항상 믹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고요. 1대1 마케팅을 디지털만 한다 그러면 그냥 효과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1대1로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것도 가능한데 저도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건 조금 얘기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소비자 학회가 있었어갖고 소비자 학회에서 기조연사로 김남도 교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김남도 교수님께서 이제 트렌드 코리아 그 내용을 1시간 20분 동안 이제 기조 강연으로 이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비자 학회에서 하다 보니까 광고라는 게 뭐 학회 회원 대상으로 중심으로 됐었을 때고 학회에 뭐 대학원생들 교수님들이 뭐 이런 거 하니까 들어봐라. 요 정도밖에는 홍보가 못 됐겠지만 보면서는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쭉 다 봤는데 제가 저희 학생들 대학원생들하고 그걸 이제 같이 각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라고 하고 봤어요. 저희 학생이 아마 한 20명 이상은 봤을 거예요. 근데 김남도 교수님이 그렇게 강의를 재밌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시청률이 유튜브에 동시 접속한 유튜브로밖에 안 했는데 동시 접속자 숫자가 제일 많을 때가 68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36명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텐츠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런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나 싶은 생각에 그거는 그때 동시 접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적 접속사가 있을 거예요. 디지털의 장점은 재생산이 된다는 거하고 기록이 남아있고 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 실시간에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고요. 디지털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그게 조금 지나면 아마 몇만부터 그렇겠죠, 그렇죠. 겁니다. 누적 접속자 수가.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일단 그 순간 접속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좀 주최자들한테 좀 덜어드리고 그 사후에 이제 그걸 잘 편집해서 뭐 어떤 툴에 그렇죠. 그거를 잘 노출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맞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도를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냥 모아주면 되는 거고요. 다양한 채널들이 있잖아요. 페이스북도 네네네네. 있고 인스타도 있고 네, 여기에 맞아요. 다 링크를 걸어서 사방 거기 있는 타겟들은 다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그게 도달이 되는 거니까 라이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도 지금 KPI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이 온라인 행사에 누적으로 대한 보시면 됩니다. 누적. 보시면 네네. 되고, 예.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측정치를 그렇게 해서 KPI를 드려요. 기간별로 해서 누적치를 네네네. 드리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때 물건을 다 팔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는 라이브에 사람들이 많이 접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싸게 파니까.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보성이나 이거는 누적입니다. 예. 그 아까 영상 얘기도 편집 기술 쪽으로 결국에는 가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나 하게 되면 거의 막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스트리밍을 녹화해서 하게 되는데 실제 지금 유튜브 어떤 그 동영상들이 대부분 10분 내외 영상들이고 그래서 저희처럼 이렇게 긴 그 콘텐츠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좀 편집을 하고 토막을 낸다든지 어떤 이런 기술이 인원돼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저거 있잖아요. 그 영상 강의. 그것도 10분을 안 넘겨요. 5분, 3분이에요. 왜냐면 요새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 긴 거를 못 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2시간짜리 만들면 20개를 잘라서 12개를 잘라서 계속 업로드를 시키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 네, 그건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점점 사람들이 보는 시간 자체에 확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시간에 대한 것들은 짧아지는 게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원래 이제 하기로 했던 내용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혜정 대표님 전시 산업의 디지털화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시 산업은? 네, 전시 산업 사실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해외 전시 에이전트를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들어서 거의 100% 전면 온라인 전시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라 이제 IT 강국이고 디지털 강국이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전시회가 사실상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그러한 전시회에 한정되어서 개최가 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민간 전시 주최자이지만 이 민간 전시 주최자들은 아직도 사실 전시장을 임대하고 전시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비즈니스의 교류가 있어야지 이 전시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등록 부분은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기존에는 HR에 정말 이렇게 의존을 했다면은 지금은 키오스크를 많이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시 주최 회사가 IT 팀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뉴스레터라든지 이러한 분석 자료를 봤을 때도 이것은 정말 산업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든지 자료 또한 아주 뛰어난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제 전시 주최 회사들은 IT 쪽에 대해서는 직원도 없고 또 대부분이 또 상경 계열 출신 분들이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이런 지금의 참가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바이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재산권이고 우리의 사실은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지털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이제 외부에 노출된다든지 공유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은 보수화 그리고 오픈에 대한 이런 니즈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온라인화된 제대로 된 전시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아직도 민간 주최사들 대표님들 대부분이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어느 자리에 갔더니 어떤 네. 전시 주최자 사장님께서 네. 지금 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바뀌어서 개최되는 게 있는데 네. 민간 주최자들은 온라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이거 큰 돈을 들여서 할 수 없으니 정부가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앞에서 아까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플랫폼에 깃발 꽂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확 여는 사람이고 또 네. 어떻게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면 큰 돈을 벌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를 이제 정부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도 좀. 네, 현재 사실상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디지털화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어서 네.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업체 플랫폼을 이미 출시해서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국내도 네, 있고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독일의 리드 같은 경우도 전시회가 사실상 B2B라는 전시회, 산업 전시회가 있고 B2C,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또한 그 안에서도 뭐 커피쇼도 있고 식품전도 있고 기계전도 있고 너무나 세분화되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 제공되는 게 사실상 저희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좀 힘이 들어서 지난 3월에 이제 뭐 이런 중기벤처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제안을 해서 지금 사실은 온라인 전시 컨벤션 플랫폼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예, 만들고 있고 뭐 현재는 이런 1대1 상담회 기능이나 웨비나 기능 뭐 그러한 기능들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고요. 제가 전시 주최자지만 전시 부분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카테고리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통합된 공통된 솔루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숙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뭐 VR이나 AR을 활용한 이러한 이제 전시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해외에서도 이제 제공이 되고 있긴 한데 중국의 이제 캔턴 페어가 아주 유명한 뭐 캔턴 페어라고 있는데 캔턴 페어 같은 경우는 뭐 360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좀 하긴 했었는데 캔턴 페어의 좋은 점은 이 전시는 좀 다른 것 같죠. 사람들이 컨벤션 컨퍼런스와 다르게 바이어 위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전시회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의 기업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상에서 업체가 200개, 300개가 있다면 그 안에서 그들이 퍼포먼스하는 그런 VR이나 AR을 다 체크를 하면서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얼마나 네이버라든지 야후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과 같이 내가 찾고자 하는 명백한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 업체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지금 이런 웹상에서의 미팅을 해서 자기의 비즈니스 성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점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VR이라든지 이러한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지금은 좀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만들어서 이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부장님 마이스 쪽에서는 요새 디지털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이 답이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마이스라는 게 사실 국제회의와 전시와 이게 상당히 뭐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에 대한 접목도 각 마이스의 각 분야별로 다르고요. 또한 이 국제회의, 제가 하는 국제회의 분야에서만 봐도 저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산업들이 한 번에 모여서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꼭 각각 요소에서도 디지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아날로그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도에서 굉장히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거의 한 10년 전부터 약 대략 한 10년 전부터 이미 이제 4차 산업 어떤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뉴 노멀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 컨벤션 업계에서도 사실 그런 기술들을 굉장히 각 요소에 간헐적으로 많이 녹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도 그냥 하는 정도의 굉장히 편안하게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이게 올해 초부터는 그렇게 그냥 하면 좋은 정도의 어떤 기술이 아니고 안 하면은 행사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 쪽의 어떤 기술을 좀 전시랑은 좀 다르지만 나열해 보면 사실은 저희 컨벤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디지털 기술 중에 앱을 활용한 어떤 기술이 굉장히 제일 되게 많았죠. 빨리 나왔었고 네네. 지금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로 활용한 어떤 뭐 등록 신청은 물론이고 뭐 이벤트 뭐 숙박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것들을 앱을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기본이고 뭐 네트워크까지도 이제 앱의 기능으로 넣어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홀로그램이랑 뭐 디지털 뭐 매핑 같은 뭐 이런 기술들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돼서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 이제 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강사들을 저희가 초청하는 이런 기술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5G 같은 어떤 그런 기본 인프라가 많이 이제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됐었고 또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페이스북 라이브도 사실 전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수년 전부터 그런 부분 충분히 많이 저희 쪽은 사실은 하고는 있었고 다만 이제 이게 팬데믹 이후에 이런 4차 산업의 디지털 기술들도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튜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주 일부 세션 정도, 예를 들면 기존급 연사 내지는 개막식 정도만 스트리밍 하던 것을 지금 완벽하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졌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장에 그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오지 못하는 연사들을 홀로그램으로 투영시켰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오프라인 행사가 거의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홀로그램 기술은 지금 당장은 크게 이슈화가 또 되지 않는 부분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술들이 간헐적으로 이 컨벤션은 이루어지고는 있고 또 지금 팬데믹 이후에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급하게 저희가 공부하고 알아야 될 기술들도 계속 좀 생겨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시에서도 온라인 전시회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도 결국엔 컨벤션 센터나 호텔에 가지 않고 별도의 어떤 가상 공간에서 하는 가상 컨벤션 센터라든지 이런 개념의 플랫폼이 훨씬 좀 전에 제가 얘기한 어떤 그런 요소에 있는 어떤 기술보다는 더 상위 개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대한민국이 좀 이런 IT 기술이 인프라가 확실히 잘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그 IT를 활용한 행사가 충분히 잘 연착륙을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공부할 게 좀 많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네. 혹시 박 대표님 두 분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마이크가 꺼져 계세요. 네. 저는 워낙에 이쪽은 그냥 잘 모르고 제가 전시를 되게 좋아해요. 전시요. 근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는 이게 그 컬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플랫폼도 하나에 고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분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업종마다 예컨대 뭐 커피 전시를 한다. 이랬을 때 이거는 사실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디지털에서. 커피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촉감을 이용해서 어째 현장에서 봐야 되는 매력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것들을 분류를 과감하게 하고 진짜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같은 카테고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꼭 체험을 꼭 어떤 식으로든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류를 해서 오히려 이걸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네. 핀테크 박람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네, 핀테크 박람회는 차라리 가상 전시회가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열었을 때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도 가도 사실 실물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벽에다 붙여놓은 설명 자료 사진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치. 온라인에서도 똑같은 포맷이고 그리고 가서 뭘 오프라인에서 했을 때는 담당자가 있어서 뭐 명함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면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서비스여서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카테고리가 나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전시장에 가야 되는 카테고리가 있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무기라든지 이게 덩치가 너무 큰 경우에는 컴퓨터 센터에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과거에도 이제 그냥 비디오 촬영해갖고 그냥 국방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실무를 하려면 뭐 성남의 공항 이런 거 빌려갖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우면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 이제 실물이 너무 크다. 막 이런 경우에는 AR, VR 써서 이렇게 직접 볼 수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뭐 이 대표님 더 부연 말씀 있으실까요? 네,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커피라든지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디지털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우리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뭐 쉽게는 네이버 쇼핑을 활용한다든지 그러한 이제 접목 디지털화가 되고 있는 지금 추세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필요한 것 같고 등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스타벅스에 이제 사인앤 오더로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고 픽업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생산되면서 이런 만들어지면서 등록에서의 혼잡도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분포도를 또 따져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뭐 사이렌 등록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현재 개발이 된다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필요하고 상당히 개발이 된다면 또 상당히 쉽게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아까 한번 부장님, 우리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 국제회의에서 앱을 되게 오래전부터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앱을 활용했던 데이터들이 지금은 그 남은 데이터가 뭔가 남아있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사실 국제회의 참가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전문가 분들의 어떤 되게 좋은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앱에 남아있던 데이터는 그냥 앱 개발자가 다 가져가서 앱 개발자한테는 소용없는 데이터였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PCO가 거의 이런 형태로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데이터라는 게 딱 일회성으로 뭐 몇백 명, 뭐 1000개 정도의 데이터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수년 정도 쌓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시 조금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입찰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매년 행사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DB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쌓이지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너십이 있는 그런 행사가 전시든 국제회의든 있어야만 데이터가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남의 행사를 하는 어떤 그런 입찰 정도의 그런 행사 기획 단계에서는 데이터 모으는 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현재. 아니 있었었으면 진짜 어떤 사람은
뭐 이벤트 참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분명히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을 다음번에 등록시킬 때는 뭔가 얘한테는 이벤트를 걸어주는 형태로 하면 등록을 유도하는 게 훨씬 빠르고 쉽게 될 텐데 저희가 뭐 전시도 마찬가지고 컨벤션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너무 무식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너무 늦게 일어난 것 같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빅데이터 알아서 이거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은 있는데 어떻게 모으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으는데 아까 처음에 이혜정 대표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 뭐 전시회에 여러 가지 내가 바이어 정보도 있고 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내가 누군가한테 줬는데 그건 내가 만들어준 데이터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만 배부르게 그거는 너무 싫어. 또 이런 이제 그게 너무 팽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광고나 이제 광고 쪽에서 아까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분석하셔야지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뭐 역량이랄까 전문성이 광고 쪽에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설계부터 해야지 데이터를 모으려면 이제 뭔가 설계를 해갖고 모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면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오늘 여기 안 나오시지만 엑스포럼의 신현대 카페쇼 지난주에 이제 카페쇼 하셨다. 카페쇼 신현대 대표님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제 뭐 당장 뭐 지금 올해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 전시회는 오프라인에서 전시회가 개최가 됐을 때 온라인상의 쇼핑몰의 이 판매량이 확 늘더라. 이런 이야기 이제 그래서 일부러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랑 지금 전시회가 콜라보를 하는 이유가 원래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는 1년 내내 어떤 상품이 올라가 있지만 얘의 매출량이 특정 기간에 갑자기 껑충 뛰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오프라인에 있는 전시회를 사람들이 참가해 봐서 거기서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도 되게 그러면 실제 그런 게 전시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실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중국의 모든 전시회에 등록 시스템 같은 걸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갖고 그 정보를 다 가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그런 것들이 향후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광고 쪽하고 뭔가 같이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을 만들든 뭔가 플랫폼을 같이 개발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뭔가 좀 조금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박 대표님 의견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종끼리 결합을 해서 하나를 만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테크 쪽에 이렇게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이걸 비슷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꽤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네요. 뭐 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 어쨌든 이런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의 이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완전 전시회가 다시 정상 개최가 되더라도 지금의 이 기회로 저희가 지금 디지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해외 친구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에서의 장점들을 좀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시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이제 웹사이트를 구성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인데 전시회도 이제는 좀 더 컨퍼런스를 좀 더 부각을 하면서 이러한 컨퍼런스가 하이브리드화가 좀 더 되고 또한 등록 부분 그리고 뭐 바이어와의 이제 미팅도 직접 오시지 못하는 바이어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온라인으로 이러한 비즈니스 미팅을 실시하고 이러한 지금의 장점들을 이제는 계속 플러스해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좀 더 디벨롭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카테고리별로 모든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타겟 마케팅이 될 수 있는 그룹들이거든요. 전시는 전시대로, 회의는 회의대로. 각각의 타겟의 어떤 취향이나 행동을 진짜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한
측정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양질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뭐 아까 이제 뭐 광고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테고 기업은 이제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하겠죠. 이제 제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되게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갔고 그런 좀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이제 디지털 관점에서의 마이스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가 한 본부장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먼저. 네.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얘기 네.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것 또 유지하면서 새로운 것을 같이 병합해야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 친다면 사실은 기존에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컨벤션이라고 치면 컨벤션에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게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아서 이제 못하긴 하지만 뭐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재밌는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네트워킹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오프라인이라고 해서 사실 아예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디지털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활용해서 참가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개발한다면 수없이 많을 것 같아요. 그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저희가 뭐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커피 한 잔도 배달을 해주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만나진 못하지만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의 툴로서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희도 최근에 뭐 VR 촬영을 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들을 새롭게 촬영해서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저희가 PCO들이 국제회의 기획자들이 기존에 하던 어떤 그런 참가자들에 대한 서비스 어떤 요소들을 충분히 디지털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은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플랫폼 얘기인데 사실 오늘 아침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튜브가 거의 1시간 동안 먹통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오늘 저도 뭘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실제 뭐 네이버랑 포털에서 완전히 메인 뉴스로 다 헤드라인으로 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저께 그 서울시에서 좀 큰 행사를 그 생방으로 스트리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야 이거 우리 행사했을 때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었으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너무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야 이거 굉장히 불안정한 우리가 지금 변화기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튜브의 어떤 어떤 그 스트리밍이 막혀버렸을 때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물론 되게 좋은 점은 있죠. 실제로 유튜브가 정말 지금 없었더라면 이 팬데믹 어떤 시대에 정말 컨벤션 산업이 정말 저는 완전히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줌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이렇게 퀄리티 높은 기술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이렇게 편하게 회의를 하는 것처럼 그 두 개의 기술이 없었으면 정말 컨벤션 산업은 너무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움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불안정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 하나의 플랫폼 정말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게 어떤 경영 전략에서 어떤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게 공동으로 사실은 이게 필요한 플랫폼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사실 개발을 해야 그거 하나로 사실은 통합이 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다양한 플랫폼들을 여러 개 중소회사들이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제 가격은 계속 저렴해지고 또 이제 굉장히 남발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통합된 플랫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 업계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그 사용자가 뭐 PCO가 됐든 PO가 됐든 이렇게 뭔가 그게 조합의 형태든 뭔가 같이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지속적이고 확실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새로운 BM으로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시 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네.
지금 뭐 다른 분야가 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지금 해외 쪽을 본다면 해외 쪽하고 얘기하니까 내년 1쿼터도 전시는 개최하지 않는다. 네. 2쿼터는 보니까 반반인 것 같고요. 3쿼터부터는 지금 전시장을 임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전시회도 향후 1, 2년 내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될 것이다. 산업별로, 카테고리별로 가장 뛰어난 강자들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우리 전시 쪽에서는 디지털화, 온라인 전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시 주최자들이 매출 하락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지속이 되면 지속될수록 그러면 좀 더 특화된 이런 예를 들면 카페쇼에서도 그럼 이번에는 커피 컨셉, 티 컨셉 이렇게 해서 온라인에서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카페쇼가 네 덩어리로 나누어져서 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로 세분화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출이 좀 더 작더라도 좀 더 많은 행사를 하면서 조금 그런 매출 보완을 좀 더 하고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가 업체를 계속 주최자들이 컨택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희망적으로 이렇게 또 백신이 개발이 되었다 보니까 한 2, 3년 뭐 희망적으로는 1, 2년 내에 좀 더 이제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최자들은 100% 다시 다 전시장을 임대해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대로. 그렇지만 제가 좀 더 바람은 있다면 우리 주최자들도 지금의 상황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화를 통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플러스 요인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처음에 이제 박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더 접목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파생시켜 가지고 새로운 이런 확대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전시 주체업 자체도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더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박 대표님 뭐 마지막으로 네네.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예전에 읽었던 얼마 전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위기, 어떤 질병들이 항상 우리 인류에 존재했잖아요. 네. 이럴 때마다 바뀌었던 거는 백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의 시스템이 바뀌었대요. 저는 그거 시스템이 그래서 이번에 사실 그 시스템이 사실 조금 바뀔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전시 산업도 네. 전통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에 그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조금 변화되는 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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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황 교수님 뭐 코멘트나 말씀 있으실까요? 황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마이크가 꺼져 계시네. 그러게요. 카메라도 꺼져 계시고 들어와 계시긴 하신데. 네, 그러면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특별히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늘 그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관점에서의 말시 산업하고의 어떤 연관성 내지는 두 산업이 같이 합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